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최대 영웅 영계소문과 당태정의 대결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계소문에 대해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계소문이란 이름은 가시훈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연태조가 50살이 되었을 때 얻은 늦둥이란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역사서와 삼국사기에서는 그의 성을 연 대신 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고조의 이름인 이연 연자와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는 고구려의 수성격인 대대를 지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아들 영계소문에게 직위를 세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관직을 쉽게 세습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여러 부족이 연합으로 탄생한 고대국과 관직을 세습하기 위해서는 부족장들의 제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족장들은 영계소문이 품성이 잔인하고 포가단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 영계소문은 고개를 숙여 들어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위를 계승한 후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여러 부족장들이 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태도로 반대파들이 마음을 움직였고 영계소문은 간신히 대대로의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대는 오늘날 수상객입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고구려 7대 왕인 영유왕은 평안왕의 둘째 아들이자 영양왕의 이복 동생으로서 영양왕이 후사 없이 618년 죽자 618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영유왕은 당나라와의 화치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긴 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왕은 전쟁보다는 화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당나라의 침을 경계하기 위해 요동지에게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감독관에는 영계소문이 맡았다고 합니다. 영계소문이 영유왕과 달리 당나라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영유왕은 영계소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미리 간파한 영계소문은 역으로 영유왕과 반대파들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642년 영계소문은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의 사열식을 핑계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대신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대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대파 제거에 성공한 영계소문은 내친김에 궁으로 쳐들어가 영정마저 죽이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보정왕입니다. 보정왕은 영령의 조카로 영계소문의 국토가시에 불과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 오른 후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버렸습니다. 당나라는 선비적 출신의 고조 이연이 세운 나라입니다.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원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반면 수나라에 이어 등장한 당나라는 고구려의 화친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영양왕의 왕위에 오른 영유왕 역시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영유왕은 두 나라의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수나라의 전쟁포로 1만여 명을 당나라 돌려보내는 등 우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또한 626년에 고조의 천황인 이세민이 당나라 2대 황제 태종이 오른 후에는 고구려 지도인 복력들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대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지도를 건든다는 것은 적에게 군사 기밀을 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영령은 당나라 태종이 보낸 사신이 고구려에 얽혀있는 수나라 병사의 이런 개를 지내고 고구려의 선승기님을 허무는 것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대당 강경파들의 눈에는 이것이 고구려가 거둔 승리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권력적 처사로 비춰졌습니다. 대당 강경파의 영계소문이 영령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여 버립니다. 고구려의 대당 정책이 강경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당나라의 태종은 이를 전비로 고구려 원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신들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는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겪고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대당 강경파인 성기섬이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자 앞으로 닥칠 정세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고구려 동맹을 맺기를 바랐습니다. 신라의 선당 여학은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 함께 백제를 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춘추와 마주한 권력적 연계소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신라가 정식 친박하게 가져간 땅을 내놓지 않으면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꾸합니다. 백제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정왕은 성충을 보내 고구려 동맹을 제의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의 동맹 신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연계섬은 당나라와의 전쟁에 하는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이 결렬되자 신라는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백제가 우리 40여 성을 점령하고 고구려 연합에 조국하는 길을 막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당나라의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신라와 화친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계성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신을 거두어버렸습니다. 이런 연계선의 강경등한 태도로 화가 난 당나라 태종은 마침내 고구려 원정을 결심합니다. 644년 당태종은 고구려의 계소문이 임금을 지고 백성을 학대하니 인정상 이를 참을 수 없다 라고 밝히고 원정대를 꾸려 고구려 공격을 명령합니다. 당연히 고구려 원정대는 수나라의 거대군과는 달리 정제보도를 꾸려졌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원정 병력에 대해서는 삼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부상서 장량 평양도군 대통반으로 삼아 강회, 영현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장강과 남양에서 군사 3,000명 보조했음을 전함 500척을 대주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진군시켰습니다. 또 태자 첨사 자위솔 이세적을 여동도군 행군 대총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보병 및 기병 6만 명과 남하 두 주의 항복한 어렵게 병사를 거느리고 여동으로 진군시켰습니다. 양군은 납치하여 유주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들 병력은 대부분 지형병인데다가 대란 전투로 전략 전술 고구려 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공성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집력이 떨어졌던 수나라 대군과는 질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덕분에 당나라 군대는 처방 공격에서 승기를 잡아 고구려 성들을 함락해 나갔습니다. 이세적이 이끄는 군대는 계모성을 장량이 이끄는 수군은 비사산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공의대인 당태종은 니드에 직접 연길에 올라 여동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동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수나라 전역에서도 고구려가 끝내 지켜냈던 곳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일격적인 공격에 맞서 여동성이 고구려 군과 백성들은 총력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동성은 10일 만에 당나라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군은 내친 김에 백암성까지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지뢰 겁을 먹는 백암성 성주가 퇴항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고구려 성들이 하나둘 당나라 공격에 무너지면서 전선의 당나라 쪽으로 기울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군대는 나머지 고구려 성들을 공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승기를 배웠겠다고 합니다. 안시성이 결사항전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에서 큰 타격을 안겼고 결국 첫 번째 고구려 원정대에 실패한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서는 당나라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고구려의 전투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당나라 군대가 쫓기듯 퇴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고구려 대당 전쟁 승리는 연계성이라는 걸출한 군수 통수권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세라고 하면 안희성 전투에 앞서 고구려의 여러 성들이 쉽게 함락된 것도 연계성의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처가 쓴 조선상권사에서는 연계소문이 안희성 고골성들의 군사 요충기에 병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성의 병력을 일부러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희성 전투의 승리 역시 연개소문이 쌓는 친밀한 병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희성이 천공성을 쌓고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울 때 연개소문은 성박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상고에서는 연개소문이 대각하는 당태종을 측에게 당나라 내륙 깊이 들어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당태종이 얼마나 급했으면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사로잡으라고 직접 쫓았습니다. 당태종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물의 속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갔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이 만일 아들 남생 남건이 고구려를 제대로 서로 싸우지 않고 제대로 지켜나갔더라면 연개소문은 더욱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텐데 연개소문 아들 남생 남건이 불화로 고구려는 결국 막강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역사에서 최대 연결이며 병법에 통달했던 당태종이 연개소문에 개박살을 놨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연개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